순천 지역 나이트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직원이 울산 거주자로 알려지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도와 고흥을 잇는 해양 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됐습니다. 국비 9천억 원이 투입돼 42km 구간의 도로가 건설될 전망입니다. 서남 해안에서 왕새우 양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철인 가을 판매를 목표로 6억 마리가 넘는 종자 입식이 예상됩니다.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 행사가 순천만 국가정원 호수정원에서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한 주길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에서는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나왔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네, 최근에는 순천의 한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근 지역까지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관련 확진자 중에 울산 거주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혹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순천 연양동에 있는 한 유흥업소. 14일 0시 기준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과 방문자, 가족 등 모두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여수와 광양, 울산, 곡성 등에서 16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유흥업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영업을 해왔고 하루 평균 방문자가 200~300명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나이트클럽 종사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면서 확진자가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여부가 새로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 울산 사람이 있어서 혹시 그 울산 변이 바이러스가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검사를 의뢰해놨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번지고 있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까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따라 전남의 코로나19 감염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6일부터 나흘 동안 이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각조사 결과 공공 나이트클럽에서 5월 6일부터 9일까지 근무했던 울산 2307번 확진자와 연관성이 있는 만큼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3일 관련 확진자들의 검체 19건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4~5일 뒤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 나이트클럽 관련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파력이 일반 바이러스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보유자가 포함되어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최근 전남 동부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여수, 순천, 광양시는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어 더욱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을 여수, 순천, 광양시장의 공동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동 언론 브리핑 자료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순천, 광양 시민 여러분, 현재 여수, 순천, 광양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크실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여수시는 관내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이 통제 가능한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산발적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삼시 지인 간 식사 모임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N차 감염으로 확진된 사례도 있습니다. 12일에는 순천시 나이트클럽 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서 같은 생활권인 순천시와 광양시는 13일 오후 2시부터 2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은 동일 생활권으로 각 지역 간 출퇴근 시민이 많고 다양한 형태의 접촉도 많은 지역 특성상 한 지역만의 대처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여수, 순천, 광양시는 지금의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3월 6일 체결한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근거하여 삼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삼시 시민 여러분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시 관내는 물론 타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나 시설 방문자 및 접촉자는 각 시에 설치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간 확산 차단을 위해 3개 시를 순환 운행하는 삼시 광역 시내버스에 대해서 손소독제 비치 여부 점검 및 매 회차 차량 운행 종료 후 방역 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밀폐, 밀접, 밀집의 산밀 환경을 피해 주시고 해당 지역의 유흥업소 등의 방문은 물론 광양만권 내 타 지역 업소 방문 및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삼시 공무원은 3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그 외 공공기관 근무자도 최소 3일간 재택근무를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해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안내 직후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 순천, 광양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은 삼시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조기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타 지역 방문 등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삼시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이며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시가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이 불편하고 생업에 제약이 있더라도 삼시의 방역 조치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국동 임시청사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여수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수시는 시청 전 직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5명의 추가 감염자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5명은 의료원으로 이송하고 밀접 접촉자 60명은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근무했던 국동 임시청사 8개과 200명은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일 고흥에서는 코로나19 새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일부터 14일 오전까지 2만 4천여 건의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4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48명은 모두 강진과 목포, 순천 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481명인데 공무원이 1대1로 전담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동부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잇따르는 만큼 다음 주 수요일 석가탄신일에 다른 지역 방문이나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어린아이가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14일 오전 11시를 기해 어린 남자아이가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의 75번째 확진자는 앞서 부모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 장소가 목포의 외갓집으로 변경됐습니다.
전남 지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곽태수 전남도의원은 제3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남형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곽 의원이 내놓은 전남형 코로나19 대응책은 전남을 광주 근교권과 동부권, 중남부권, 서부권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게 되며 우수 권역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 인원을 8인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 의원은 사적 모임 인원 6명으로 확대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며 권역별로 최대 8명까지도 허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전남 동부권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백운산 자연휴양림 임시휴장으로 휴양림 입장과 시설 이용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광양시는 프로그램 예약자들에게 휴장 사실을 안내하고 이용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는 방침입니다. 완도와 고흥을 잇는 해안 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됐습니다. 네, 섬과 섬을 잇는 다리가 건설될 예정이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이동 시간 단축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입니다. 약산면에서 금일과 금당도 등을 가기 위해 배를 타야 하는 곳입니다. 하루 평균 20여 차례의 배가 다니기는 하지만 섬 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 완도에서 순천이나 부산 등을 가려면 강진과 장흥을 거쳐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어려운 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동할 때 자유롭지 못하는 게 참 문제죠. 이게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지켜야죠. 이게 사람이 급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도시를 가야 되거나 할 때 그 배 시간. 그리고 배가 또한 거리가 한 40분 정도 걸리잖아요. 어차피 차 타고 가면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었죠. 완도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해안 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관광도로는 국비 9천억 원을 투입해 약산과 금일, 고흥을 잇는 42.4km 구간에 다리 5개를 건설해 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국도가 만들어지면 88km의 거리가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고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이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쪽에서 완도로 오는 그 관광객들이나 또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완도로 오는 분들에게 대단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도로가 될 것이고, 특히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 치유 산업과 해양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새롭게 국도로 지정된 완도 해양 관광도로. 오랜 수건 사업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와 함께 국비 확보 등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철에 캠핑족들이 즐겨 찾는 해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우입니다. 소금에 굽거나 탕에 넣어 먹어도 안성맞춤인데요. 네, 서남해안에서는 제철인 가을 판매를 겨냥한 왕새우 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신안에 있는 새우 양식장입니다. 어민들이 어린 새우를 뜰채에 담아 육상에 있는 수조에 옮겨 담습니다. 5월 들어 새우 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 배양장에서 2개월 정도 자란 새우는 곧바로 이곳 육상에 있는 양식장으로 옮겨집니다. 7월부터 8월 사이에 급격히 성장하는데 이 손바닥만한 크기가 되면 가을철인 9월부터 시중에 팔려나갑니다. 수조 안에 들어가는 어린 새우는 3.3제곱미터당 200마리에서 많게는 300마리까지. 26,000제곱미터 규모의 양식장에선 올가을 150마리 정도의 새우를 건져 올릴 예정입니다. 150만 미 정도 되면은 한 20톤 정도 보고 있고, 걱정인 것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은 좀 됩니다. 살아있는 새우는 9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 지난해 신안에서만 600억 원 넘게 소득을 올려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올해 280여가에서 6억 마리의 생산량이 예상돼 700억 원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전년 대비해서 한 42헥타 정도, 12억가가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은 착황만 유지된다면 올해는 한 700억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우 양식이 예년보다 보름 정도 늦었지만 17도가 넘는 적정 수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어민들은 여름철 고수온 현상과 질병이 비켜가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묵묵히 일터로 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 행사가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은 일본 기타 큐슈시와 중국의 소흥, 둔황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서예와 웹툰, 그림, 사진, 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 교류 작품전이 장장 6개월 동안 펼쳐집니다. 세부 행사로는 동아시아의 그림책 웹툰 페스타, 전통의상 패션쇼, 한중일 미래예술 융합 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지난 2012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기획돼 햇수로 8년째 3개국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투기 의혹을 받는 신안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신안군 의회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해당 의원은 조만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직 군 의원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9년 신안 아페도에 임야 6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군 의원이 대출을 받아 24억 5천만 원에 사들인 땅이 90억 원 이상으로 가치가 오른 것으로 보고 임의로 땅을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 보전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발발한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여순 사건 당시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23살 김영기 씨와 대전 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23살 김운경 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한 점으로 미루어 위법성이 의심되는 등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6월 24일 오후 2시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과 광양경찰서에 최근 무고죄로 고소된 A씨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습니다. 광양시청 직원 250여 명은 14일 공정한 잣대로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는 A씨가 광양시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해 공모집행 방해 등 악행을 저지른 데 대해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청 실무 수습 직원으로 일하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93건을 고소 고발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이나 각하,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전남 지역 참문어 포획과 채취 금지 기간이 오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 동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도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전문기관 연구 결과와 지역별 어업인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해 참문어 산란이 가장 많은 6월을 중심으로 참문어 금어기를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 내 참문어 생산량은 2010년에는 4,871톤이었지만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지난해에는 2,787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참문어 포획과 채취 금지 기간을 신설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입양하지 않았으면 정인이는 다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쑥쑥 자랐을 것이다. 16개월의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며 검찰이 한 말입니다. 재판부는 결국 양모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사필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낳았든 입양을 했든 자식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에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부디 정인이가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잠들기를, 그리고 다음 생에에는 꼭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기를 빌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